여러분, 은행 이자가 연 3%대입니다. 1억을 넣어봤자 1년에 300만 원. 세금 떼면 240만 원 남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이죠. 이걸로 뭘 하겠습니까? 라면도 제대로 못 삽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평균 수익률이 연 15%입니다. 1억을 넣으면 1년에 1,500만 원입니다. 은행 이자의 5배입니다. 10년 후엔 4억이 됩니다. 은행에 넣었으면 1억 3천만 원밖에 안 됐을 겁니다. 2억 7천만 원 차이입니다. 이게 바로 나스닥 100입니다. 미국 기술주 상위 100개 기업에 한 번에 투자하는 겁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아마존, 여러분이 아는 그 기업들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모르니까 은행에 돈을 묵혀둡니다. 물가는 매년 3%씩 오르는데 이자는 3%밖에 안 줍니다. 실제로는 돈이 안 늘어나는 겁니다.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나스닥 100이 뭔지, 왜 수익률이 높은지, 어떻게 투자하는지 완전히 공개하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10분 만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노후 자금이 달라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스닥 100이 정확히 뭘까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스닥은 미국의 주식시장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다음으로 큰 시장이죠. 여기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큰 100개 기업을 모아놓은 게 나스닥 100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100개 기업이 전부 기술주라는 겁니다. 금융주나 에너지주는 빠져 있습니다. 오직 기술, 소비재, 헬스케어, 통신 기업들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래 산업의 핵심이 다 모여 있는 거죠. 1위는 애플입니다. 시가총액 3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4,500조 원입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00조 원이니까 11배가 넘습니다.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 3조 1천억 달러입니다. 3위는 엔비디아, 인공지능 칩 만드는 회사죠. 2조 8천억 달러입니다. 그 다음이 아마존, 메타, 테슬라, 알파벳 순입니다. 알파벳은 구글의 모 회사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쓰는 유튜브, 지메일, 구글 검색 전부 여기 회사 겁니다. 이 100개 기업의 평균을 낸 게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약 21,000포인트입니다. 10년 전에는 4,000포인트였습니다. 5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만약 10년 전에 1억을 투자했다면 지금 5억이 넘는 겁니다. 은행에 넣었으면 어땠을까요? 연 3% 이자로 10년이면 1억 3천만 원입니다. 나스닥 100에 넣었으면 5억입니다. 3억 7천만 원 차이입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수익률이 높을까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닙니다.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기술 산업의 성장성입니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전기차, 반도체, 이런 산업들은 매년 2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통 산업은 연 3%에서 5% 성장하는데 기술 산업은 4배에서 5배 빠르게 큽니다. 엔비디아를 예로 들겠습니다. 2023년 초 주가가 150달러였습니다. 1년 반 만에 9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6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공지능 붐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챗GPT가 나오면서 모든 기업들이 인공지능 칩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그 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만약 2023년 초에 엔비디아 주식을 1천만 원어치 샀다면 지금 6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이 불어난 겁니다. 1년 반 만에 말이죠. 두 번째 이유는 독점력입니다. 나스닥 100에 들어간 기업들은 전부 자기 분야에서 1등입니다.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의 50%를 먹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 운영체제 시장의 70%를 차지합니다. 구글은 검색 시장의 90%를 지배합니다. 독점이면 뭐가 좋을까요?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이 삽니다. 경쟁자가 없으니까요. 아이폰 가격이 매년 오르지만 사람들은 계속 삽니다. 애플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익률이 엄청납니다. 애플의 순이익률은 25%입니다. 삼성전자는 10%입니다. 2배 반 차이입니다. 100만 원을 팔면 애플은 25만 원을 남기고 삼성은 10만 원을 남깁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글로벌 시장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주로 한국에서 팝니다. 삼성전자도 해외 매출이 많지만 중국이나 미국 기업들한테 밀립니다. 그런데 나스닥 100 기업들은 전 세계가 시장입니다. 애플 아이폰은 한국에서도 팔리고 일본에서도 팔리고 유럽에서도 팔립니다. 인도, 동남아,
남미에서도 팔립니다. 전 세계 80억 인구가 잠재 고객입니다. 한국 인구 5천만 명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시장이 크면 성장도 오래갑니다. 한국 시장은 포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안 큽니다. 그런데 인도는 아직 스마트폰 보급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10억 명이 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전부 애플, 삼성, 구글 매출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 이유는 혁신입니다. 나스닥 100 기업들은 매년 매출의 15%에서 20%를 연구개발에 씁니다. 애플은 연간 30조 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합니다. 새로운 아이폰, 맥북, 비전 프로를 만들기 위해서죠. 삼성전자도 연구개발비가 많지만 20조 원입니다. 애플보다 적습니다. 미국 기술 기업들은 혁신에 미칩니다. 매년 새로운 제품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스닥 100에 투자하면 무조건 돈을 버는 걸까요? 아닙니다. 위험도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첫째, 변동성이 큽니다. 나스닥 100은 하루에 2%씩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1억을 넣었으면 하루에 200만 원씩 되납니다. 심장 약한 사람은 못합니다. 2022년을 예로 들겠습니다. 그해 나스닥 100은 33% 떨어졌습니다. 1억을 넣었으면 6,700만 원이 된 겁니다. 3,300만 원 손해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팔았습니다. 무서워서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어땠을까요? 55% 올랐습니다. 2022년 바닥에서 산 사람들은 1억 5,500만 원이 됐습니다. 팔았던 사람들은 후회했죠. 둘째, 기술주 집중입니다. 나스닥 100은 기술주만 들어갑니다. 만약 기술 산업에 위기가 오면 큰일 납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가 그랬습니다. 나스닥 100이 78% 폭락했습니다. 1억이 2,200만 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2000년 닷컴 기업들은 돈을 못 벌었습니다. 그냥 기대만 있었죠. 지금 나스닥 100 기업들은 실제로 돈을 엄청 법니다. 애플은 작년에 100조 원 넘게 벌었습니다. 순이익이 말이죠. 셋째, 환율 위험입니다. 나스닥 100은 달러로 거래됩니다. 만약 환율이 떨어지면 손해를 봅니다. 예를 들어 1,400원일 때 1억을 투자했습니다. 나스닥 100이 10% 올랐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1,400원에서 1,26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10% 하락입니다. 나스닥 수익이 환율 손실로 다 날아갑니다. 반대로 환율이 오르면 이득입니다. 1,400원일 때 투자했는데 환율이 1,400원이 됐습니다. 나스닥이 제자리 걸음에도 환율로 7%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스닥 100은 최소 5년 이상 묵혀둬야 한다고. 단기로 하면 변동성에 휘둘립니다. 장기로 가면 결국 우상향합니다.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나스닥 100에 투자해서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수익률이 플러스였던 확률이 95%입니다. 10년 이상 보유하면 100%입니다. 한 번도 손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1년만 보유한 경우는 어떨까요? 수익률이 플러스였던 확률이 70%입니다. 30%는 손해봤다는 겁니다. 단기는 도박이지만 장기는 거의 확실합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어떻게 나스닥 100에 투자할까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ETF입니다. ETF라고 읽습니다. 상장지수 펀드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스닥 100 전체를 한 번에 사는 겁니다.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QQQ입니다. QQQ. 미국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ETF입니다. 지금 가격이 주당 500달러입니다. 우리 돈 70만 원입니다. 70만 원만 있으면 나스닥 100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ETF가 있습니다. 이름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입니다. 현재 가격이 주당 3만 원입니다. 3만 원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별 주식입니다. 나스닥 100에 들어간 기업을 직접 사는 겁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거죠. 이건 좀 위험합니다. 개별 기업은 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수익률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2년간 10배 올랐습니다. 나스닥 100 전체는 2배 올랐고요. 개별 주식이 더 잘 뽑으면 대박이 나는 겁니다. 다만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재무제표 볼 줄 알아야 하고 산업 트렌드도 파악해야 합니다. 초보자한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펀드입니다. 증권사나 은행에서 파는 펀드를 사는 겁니다. 나스닥 100 펀종 펀드가 많습니다. 이건 전문가가 운용해 줍니다. 장점은 간편하다는 겁니다. 가입만 하면 자동으로 굴러갑니다. 단점은 수수료가 비쌉니다. 연 1%에서 2%를 뗍니다. 10년이면 10%에서 20%가 수수료로 나갑니다. 차라리 ETF를 직접 사는 게 낫습니다. 제일 추천하는 방법은 ETF입니다. 간편하고 수수료도 저렴합니다. QQQ 연 수수료가
0.2%밖에 안 됩니다. 1억을 넣어도 1년에 20만 원만 냅니다. 펀드는 200만 원 냅니다. 그럼 어떻게 ETF를 살까요?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증권 계좌를 만드십시오.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아무데나 괜찮습니다. 스마트폰 앱 깔고 비대면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10분이면 끝납니다. 2단계, 해외 주식 계좌를 신청하십시오. 국내 계좌만으로는 미국 주식을 못 삽니다. 해외 주식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앱에서 메뉴 들어가서 해외 주식 신청하면 됩니다. 이것도 5분이면 끝납니다. 3단계, 환전하십시오. 미국 주식은 달러로 삽니다.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합니다. 앱에서 환전 메뉴 들어가서 원하는 금액 입력하면 됩니다. 환전 수수료가 있습니다. 보통 1%입니다. 100만 원 환전하면 1만 원 수수료 냅니다. 환전 수수료를 아끼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전 우대 쿠폰을 쓰는 겁니다. 증권사마다 이벤트를 합니다. 수수료 50% 할인 쿠폰 같은 거죠. 앱에서 쿠폰 발급받아서 쓰면 됩니다. 그럼 100만 원 환전해도 5천 원만 냅니다. 4단계. QQQ를 검색하십시오. 앱에서 검색창에 QQQ 치면 나옵니다. 정식 이름은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입니다. 현재 가격을 확인하십시오. 주당 500달러 정도입니다. 5단계. 매수하십시오. 사고 싶은 수량을 입력합니다. 1주만 사도 됩니다. 70만 원입니다. 10주 사면 700만 원입니다. 주문 버튼 누르면 끝입니다. 몇 초 만에 체결됩니다. 이게 전보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면 다음부턴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언제 사야 할까요? 지금 사도 될까요? 아니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정답은 이겁니다. 지금 당장 사십시오. 타이밍을 재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타이밍을 맞추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도 못 맞춥니다. 2023년 초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경기 침체 온다. 주식 팔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나스닥 100이 55% 올랐습니다. 반대로 2021년 말에는 어땠을까요? 전문가들이 계속 오른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33%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도 못 맞추는데 우리가 맞출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적립식 투자입니다. 적립식 투자가 뭘까요?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씩 나스닥 100 ETF를 삽니다.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무조건 삽니다. 왜 이게 좋을까요?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비쌀 때는 적게 사고 쌀 때는 많이 삽니다. 자동으로 말이죠.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월에 QQQ 주가가 500달러입니다. 100만 원으로 2주 샀습니다. 2월에 주가가 400달러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100만 원으로 2.5주 샀습니다. 3월에 주가가 600달러로 올랐습니다. 100만 원으로 1.7주 샀습니다. 3개월 동안 총 6.2주를 샀습니다. 투자금은 300만 원입니다. 평균 매수 단가는 488달러입니다. 만약 1월에 300만 원 전부 넣었으면 주당 500달러에 샀을 겁니다. 적립식으로 하니까 평균 단가가 낮아진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10년 적립식 투자를 한 사람과 한 번에 몰빵한 사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둘 다 총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한 번에 몰빵한 사람은 2014년에 1억을 넣었습니다. 10년 후인 2024년에 5억이 됐습니다. 수익률 400%입니다. 대단하죠? 적립식 투자한 사람은 어땠을까요? 매달 83만 원씩 10년간 넣었습니다. 총 1억입니다. 2024년에 얼마가 됐을까요? 6억 2천만 원입니다. 수익률 520%입니다. 왜 더 많을까요? 2018년, 2022년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쌀 때 더 많이 샀기 때문입니다. 평균 단가가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스닥 100 투자는 적립식으로 하라고. 한 번에 넣지 말고 나눠서 넣으라고. 10년 이상 꾸준히 하라고. 그럼 얼마씩 넣어야 할까요? 이건 개인마다 다릅니다. 중요한 건 생활비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빚내서 투자하지 마십시오. 급전이 필요할 때 빼야 할 돈도 넣지 마십시오. 기준은 이겁니다. 월 소득의 10%에서 30%입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면 3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넣으십시오. 더 여유 있으면 더 넣어도 됩니다. 없으면 10만 원, 20만 원부터 시작하십시오. 적은 돈이라도 괜찮습니다. 복리 효과 때문입니다. 복리가 뭘까요?
이자가 이자를 낳는 겁니다. 원금뿐 아니라 수익금까지 다시 투자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나스닥 100에 투자합니다. 연수익률 15%라고 가정합니다. 10년 후엔 얼마가 될까요? 원금은 3,6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8,300만 원이 됩니다. 수익금이 4,700만 원입니다. 원금보다 더 많습니다. 20년 후엔 어떨까요? 원금은 7,200만 원입니다. 실제로는 4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수익금이 3억 7,800만 원입니다. 원금의 5배가 넘습니다. 30년 후엔 원금 1억 800만 원이 22억이 됩니다. 수익금이 21억입니다. 이게 복리의 마법입니다. 지금 40대라면 70대에 22억입니다. 노후 걱정 없습니다. 지금 30대라면 60대에 22억입니다. 조기 은퇴 가능합니다. 물론 15% 수익률이 계속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30년 데이터를 보면 나스닥 100 평균 수익률이 15%입니다. 미래도 비슷하다면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보수적으로 10%로 잡아도 됩니다. 그래도 30년 후 원금 1억 800만 원이 8억이 됩니다. 은행 이자 3%로는 2억밖에 안 됩니다. 4배 차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할 점은 뭘까요? 3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절대 손절하지 마십시오. 주가가 떨어져도 팔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사십시오. 싸게 살 기회. 역사적으로 나스닥 100은 떨어진 후 항상 회복했습니다. 인내심이 핵심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 나스닥 100이 78% 폭락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패닉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15년 후인 2015년엔 원래 가격을 회복했습니다. 참았으면 손해 안 봤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500% 떨어졌습니다. 4년 후 회복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는 30% 떨어졌습니다. 6개월 만에 회복했습니다. 패턴이 보이죠? 떨어지면 항상 회복합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가 답입니다. 둘째, 분산 투자하십시오. 나스닥 100만 넣지 마십시오. 전체 자산의 50%에서 70% 정도만 넣으십시오. 나머지는 채권, 금, 현금으로 나누십시오. 예를 들어 총 자산이 1억이라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을 나스닥 100에 넣습니다. 나머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안전자산에 넣습니다. 미국 국채 ETF, 금 ETF 같은 거죠.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나스닥 100이 폭락했을 때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과 금은 주식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채권과 금은 오릅니다. 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만약 1억 전부를 나스닥 100에 넣었는데 50% 폭락하면 5천만 원이 됩니다. 심리적으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7천만 원만 넣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채권에 넣었다면 어떨까요? 7천만 원이 3,500만 원이 됩니다. 채권 3천만 원은 그대로입니다. 총 6,500만 원입니다. 손실은 똑같이 3,500만 원이지만 심리적으로 다릅니다. 절반이 날아간 게 아니라 35%만 손실입니다. 견딜만 합니다. 셋째, 세금을 챙기십시오.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수익금이 250만 원을 넘으면 22%를 냅니다. 1,150만 원까지는 면세입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100 ETF를 팔아서 500만 원 수익을 받습니다. 1,150만 원까지는 세금 없습니다.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 22%를 냅니다. 오지 5만 원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계좌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배우자, 자녀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250만 원씩 나눠 팝니다. 그럼 세금을 안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을 투자해서 2억이 됐습니다. 수익금 1억을 한 번에 인출하면 세금이 얼마일까요? 1억 마이너스 250만 원은 9,750만 원입니다. 여기에 22%를 내니까 2,345만 원입니다. 하지만 본인, 배우자, 자녀 셋이서 나눠 팔면 어떨까요? 각각 250만 원까지는 면세입니다. 총 750만 원은 세금 없습니다. 나머지 9,250만 원을 셋이 나눠 팔면 각각 3,083만 원씩입니다. 세금은 3,083만 원 마이너스 250만 원 곱하기 22%입니다. 각각 623만 원입니다. 셋 합쳐서 일잔 합액국식 90만 원입니다. 한 번에 파는 것보다 276만 원을 아낍니다. 이게 절세 전략입니다. 또 하나 팁이 있습니다. 손실이 난 해에 수익을 실현하는 겁니다. 손실과 수익을 상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A 주식에서 300만 원 손실을 봤습니다. 같은 해에 나스닥 100 ETF를 팔아서 500만 원 수익을 받습니다. 과세 대상은 5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입니다. 손실 300만 원을 빼주기 때문입니다. 200만 원은 250만 원 이하니까
세금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세금도 수익입니다. 아끼는 게 버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나스닥 100은 미국 기술주 상위 100개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지난 30년간 평균 수익률이 연 15%입니다. 은행 이자의 5배입니다. 투자 방법은 ETF가 제일 좋습니다. QQQ를 사십시오. 한국증권사앱에서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적립식으로 매달 꾸준히 사십시오. 10년 이상 장기로 가십시오. 떨어져도 팔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사십시오. 분산 투자하십시오. 전체 자산의 50%에서 70%만 넣으십시오. 세금을 챙기십시오. 가족 계좌를 활용하십시오. 이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능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인내심입니다. 10년, 20년을 기다리는 인내심 말이죠. 지금 시작하십시오. 한 달 미루면 한 달치 복리를 놓칩니다. 1년 미루면 1년치를 놓칩니다. 시간은 돈입니다. 시간은 당신 편입니다.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시간도 소용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늦었어. 이미 50대야. 지금 시작해봤자 뭐해. 틀렸습니다. 50대도 20년 남았습니다. 70대까지 투자하면 됩니다. 매달 50만 원씩 20년 투자하면 5억이 넘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충분합니다. 60대도 괜찮습니다. 10년만 투자하면 됩니다. 매달 100만 원씩 10년이면 2억입니다. 은행 이자로는 1억 3천만 원밖에 안 모입니다. 7천만 원 차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은행에만 넣어두는 겁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이자는 그대로입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10년 후 돈은 똑같아도 살 수 있는 건 줄어듭니다. 부자들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주식에 투자합니다. 미국 상위 1% 부자들의 자산 구성을 보면 70%가 주식입니다. 부동산은 20%, 현금은 10%밖에 안 됩니다. 반대로 한국 서민들은 어떨까요? 70%가 부동산입니다. 주식은 10%, 현금 20%입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서민은 제자리입니다.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계속 은행에 넣을 건가요? 아니면 나스닥 100에 투자할 건가요? 10년 후 당신은 오늘을 기억할 겁니다. 그때 시작하길 잘했어 라고 말할 겁니다. 아니면 그때 왜 안 했을까 라고 후회할 겁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스마트폰 열어서 증권 앱 깔고 계좌 만드십시오. 오늘 안에 첫 주문을 넣으십시오. 작은 돈이라도 괜찮습니다. 10만 원, 20만 원부터 시작하십시오. 시작이 반입니다. 한번 해보면 다음은 쉽습니다. 습관이 되면 자동으로 굴러갑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만듭니다. 정부도, 회사도 당신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나스닥 100이 그 준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은 이미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10년 후 당신은 오늘의 결정에 감사할 겁니다.